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민족, 그 한민족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CIS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은 누구일까요? 고려인은 과거 소련이라고 불리우던 그 지역에 생활하는, 오늘날의 CIS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고려인들이 처음 그 CIS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19세기 말 당시 조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많은 농민들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당시의 러시아 땅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 CIS 이주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민족의 이주가 시작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9세기 말에 많은 한민족들이 이주를 하였고, 특히 1864년 당시 러시아에서 북동 지역의 지역을 조사하면서 1864년 러시아의 라자노프 중위가 우수리강 주변 한인들이 살고 있다, 한인들이 14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러시아 정부에 보고서를 쓰면서 당시부터 한민족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1864년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나라 한인들이 해외로 이주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숫자이고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고려인의 이주사는 한민족의 전형적인 모습, 계속 더 넓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주해갔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한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해주에는 점점 더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일종의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고, 그 코리아타운은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은 당시 일본의 침략이 점차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던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다시 독립국가로 되찾고자 하는 애국지사들에게 하나의 기회의 땅으로, 그래서 한반도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애국지사들이 연해주의 코리아타운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다시 독립시키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분들이 대부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병장인 이범윤, 홍범도, 유인석, 이진용 등 애국지사들, 그리고 해이구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상설, 이휘종, 또 민족교육가였던 이동영, 정승만, 또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국민회의를 잠깐했던 정재관, 이관, 김성무, 신민회에 활동을 했던 안창호, 이종호, 이갑, 조성환, 유동열,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박은식, 신채호,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였던 이동희, 백순, 그 밖에도 이 연해주의 한인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자 연해주 한인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최재형, 최봉준, 문창법, 김학만 등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를 근거지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연해주를 근거지로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것을 눈치채고 여기서 신안촌 참변이라는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사의 정말 슬픈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안촌 참변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가 긴장관계에 오면서 이것을 기회로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킨 사건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군의 긴장관계가 극에 달하던 시절, 이 시절 러시아군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은 한민족까지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많은 한민족 애국지사들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체포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한인들을 체포하고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리고 한인들의 무기를 몰수하면서 신안촌을 초토화시킵니다. 하지만 고려인 사회의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37년이 되면서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2차 대전이 전운이 감도는 상황. 소련 정부는 일본과 독일이 점차 전 세계에서 침략 야욕을 불태우고 특히 극동 지역에서 많은 일본군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러시아 영역 안에 있는 이 민족들을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스파이가 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의 두려움을 가지고 소련 정부는 극동 지역의 한인들을 일본 근처에서 먼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1937년 9월 소련 정부가 결정한 극동 지역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결정이었습니다. 한반도로 먼 거의 6,000km가 되는 먼 곳으로 한인들의 강제 이주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한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이주된 한인들은 18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먼 길에 대해서 이주하던 당시 많은 한인들은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련이 명령에 따라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긴 여정을 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편안한 기차, 여객 기차가 아닌 짐처럼 화물칸에 실려서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물차 안에 꼭꼭 채워져 탄 상황에서 전염병이 돌고 음식이 부족하고 이 상황에서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 달 가까운 여정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린 곳이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려인이 처음 강제 이주당하여 연해주에서 내려졌던 기차에서 내려졌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지역이고요. 여기 고려인들이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원동에서 고려인 입장에서는 먼 극동이 아니라 먼 동쪽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에 내려서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처음 기차에 내려진 우리 고려인들은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곳에서 그냥 기차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곧 추워지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땅을 파고 토굴을 짓고 그해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고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또 이 지역에서 토굴을 짓고 살았고 또 현지인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삶을 연명하면서 다음에 봄을 맞이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 한민족은 열심히 사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처음 정착지였던 우슈토베 지역에 조성한 한인 공동묘지입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이곳부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려인들은 낯선 영토 그리고 어색한 척박한 땅에서의 어색한 농사 환경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민족들 사이에 섞여서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농장에서 생산력이 높은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농부로서 성장합니다. 나아가 열심히 러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소련의 시민으로 자라납니다. 또 2세 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2세, 3세를 거치면서 한민족 고려인들은 소련의 중앙정부에 진출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하면서 농부에서 그리고 고급 인력으로서 성장한 모범 민족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소비에트의 과정은 다른 한편에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이 과정에 한국어를 상실하는 그러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려인들의
새로운 어려움, 그리고 그 새로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고려인들의 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